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이제 시크릿 코드 17주차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5가지 주제를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주차에 최근에 어떤 주가의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주제로 삼았던 부분이죠. LED라는 종목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되냐? 아니면 여기서 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사도 되냐? 팔아도 되냐?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각각의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좀 같이 잡아서 우리가 이제 LED에 대한 중장기 전략들을 다시 세우는 거에 어떤 중심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를 좀 잘 들으신다면은 종목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다시금 한번 정리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소 이제 특별한 좀 AS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시간을 좀 잘 정리해서 보신다고 하면 아마 그동안 이제 LED를 갖고 수익을 내신 분, 아니면 그동안 LED를 못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판단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LED라는 걸 갖고 다시 한번 이제 AS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사실 이렇게 AS 해주는 데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주차 때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LED에 대한 주가 차별화 현상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차별화 현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LG 이노텍은 못 가는데 서울 반도체는 잘 가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ED는 IT 부품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조명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그동안 못 갔던 거는 얘는 IT 부품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시겠죠? IT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명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 역시도 IT 부품으로 갈 수도 있고요. 조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반도체가 많이 갔던 거는 서울 반도체는 조명 비중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LG 이노텍은 예전에 이제 LED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고정비들이 좀 많이 나갔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잠깐 차트 한번 봐야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LED 업황이 좋아져서 지금, LG 이노텍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LG 이노텍은 원래 하던 업무 중에서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 부분이, 애플에 주로 납품이 되죠. 근데 애플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이, 원래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애플에 대한 비중이 70%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이 주가의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 지금 LED 쪽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대되면서 이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산업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냐. 산업은 상업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성장성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상업화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주식들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LED는 그런 쪽에서, 조건들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성이라는 게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성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업화는 것은 분명히 실질적인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열리는 그런 시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꿈만 갖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막연한 배팅이지, 그것들은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화가 전제가 된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올라갔다 조정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상승폭 대비 적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또 적게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된 쪽의 종목들은 올라갔다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부분들의 그 등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버는 것 같으면서 손해보고 계속 손해보는 규모에선 손실이 확대되는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성 있는 쪽은 상업화가 전제가 된 쪽을 배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LED는 그런 조건을 좀 갖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LED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분명히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응용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확대 효과가 나타나냐. 지금 조명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LED 업황이 개화된 실질적인 어떤 시장 규모는 조명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 쪽이 지금 빠른 속도로 개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 시장이 일부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TV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보셔야 될게요. LCD TV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러니까 PDP TV 나왔다고 해서 바로 PDP 사는 게 아니고요. PDP에서 LCD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TV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그때 PDP 대비 LCD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LED TV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LED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LED에서 OLED로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OLED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UHD라고 얘기를 하죠. UHD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교체 주기 수요하고 신제품의 주기가 맞기 때문에 아마도 TV 시장이 일정 부분은 작년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명과 TV 쪽, IT 쪽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자동차에 대한 지금 상업화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채택 비율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조명이라는 거하고 IT라는 거는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빛을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실내등도 있을 거고요. 실외등도 있고요. 번호판도 있을 거고요. 뭐 안개등도 있을 거고요. 기타 헤드라이트도 있을 거고요.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고급 차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 차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은 그러면 LED가 어느 쪽으로 지금 상업화가 돼가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게 조명 쪽은 일단 아주 긍정적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IT 쪽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자동차 쪽이 지금 적용이 돼가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 LED에 대한 채택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 분명히 이쪽은 상업화가 좀 진전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모든 거에 대한 어떤 그 중심들은 상업화를 전제로 해서 모든 상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조명, TV 쪽이 지금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개념을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이미 원론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들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되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LED 종목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얘가 소재 쪽이냐 완성 쪽이냐. 완성 쪽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IT 쪽이냐 조명 쪽이냐. 조명 쪽의 비중이 높다 어떻다. 근데 지금까지 주가가 지금 제대로 안 갔던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 그 특징들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IT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에서 조명 쪽에 대한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주가가 제대로 못 갔던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몇 종목을 얘기하면서 뭐 우리 ETI니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까지 조명 쪽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지 못하고 IT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도 납품을 하지만 얘네들은 다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하고 지금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LED 종목인데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LED의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내 종목이 LED 종목이라면 LED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자, 위치가 뭐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보통, LED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 이제 메탈 단계에서 이게 해서 인고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고 단계의 업체가 무엇이 있냐? 인고 단계의 업체가 무엇이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솔 테크닉스. 얘네들은 인곳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곳 다음에 웨이퍼,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진행돼서 에피 웨이퍼, 칩 단계. 이렇게까지 해서 각 단계별로 모듈 단계를 하느냐, 칩을 만드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조 공장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 업체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이것이 모듈 쪽으로 가는지 패키지 쪽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완성업체들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패키지 쪽으로 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IT 부품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LED 조명 쪽으로 하는 업체들은 조명 쪽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명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면 필립스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 업체이고요. 패키지 업체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모듈과 패키지 쪽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LG 이노텍. 과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근데 삼성전기는 LED 사업부를 완전히 분사시켜서 별도의 비상장 업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기를 이쪽에 그 패키지 업체나 모듈 업체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명 업체가 어디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인곳을 만드는 건지, 뭐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 조립을 하는 데인지, 아니면 칩을 만드는 데인지, 아니면 패키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조명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조명 쪽에서는 주로 어느 쪽에 조명을 납품하는 건지, 실내 조명을 납품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조명을 납품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요. 그림이 보입니다.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LED 업체 주가의 미래의 성장성을 뭘로 판단하실 거냐. 간단합니다. 지금 어느 쪽이 되고 있냐. 지금 실내 조명이나 이런 쪽은 LED가 교체 주기가 지금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업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들이 개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근데 IT 업체들은 그런 쪽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에 그 가식이 없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고포주였잖아요. 상당히 고평가돼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작년에 고평가됐던 게 작년에 올라오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퍼가 400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퍼 400이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013년도 실적을 집계하고 나서 퍼를 환산을 하니까 400이 3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성장 속도를 1년만 더 붙여주고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이제는 저퍼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까지는 고평가 영역이지만 한 번 더 14년도에 성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는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고평가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실적을 끝나고 나니까 그 실적에서 크게 변화돼서 어떤 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업황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쪽이 올라갈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가의 수준은 상당히 좀 어렵게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 한번 쭉 좀 보죠.
그래서 이 LED 밸류 체인 안에서의 지금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솔 테크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래서 LED 인곳 업체. 근데 이제 지금 조금 그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림들이 바뀌었던 게 웨이퍼 업체는 원래 이제 일진 디스플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사파이어 자회사가 웨이퍼 업체를 만들었고요. 일부 업체들이 자회사를 만들면서 웨이퍼 업체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EPI 공정 쪽에 있는 업체들은 뭐냐면 LG 이노텍, 삼성 LED. 근데 요거는 이제 비상장 업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옵토 디바이스. 뭐 이것들은 역시 비상장 업체입니다. 서울 옵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업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LED 패키징 쪽에서는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 RT전자, LG 이노텍, 삼성 LED 역시 이렇게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명업체 쪽에서 이제 금호전기, 누미마이크로, 누멘스. 누멘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겁니다. 누멘스 같은 건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각각의 업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똑같은 LED 업체 중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어느 쪽에 방향을 갖고 접근을 하시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D 업황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하나 참고를 하셔서 같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전체적인 개념 정리만 좀 하고, 종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ED 업황에 대한 최고의 호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악의 업황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황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LED 종목들은 자, 언제가 고점을 찍었냐면 2011년도 1, 4분기가 최고 호황기였고 주가 수준도 이때가 가장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전체적인 라인을 기준으로 보니까, 완성업체들이 부품 조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소재 조달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전체적인 라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곳, 웨이퍼, 그리고 이제 칩, 그리고 이제 조명 쪽이나 이런 쪽. 근데 이쪽 업체들이 지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사재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료 부품에 대한 사재기가 진행됐던 시기가 2011년도 1, 4분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정확하게 언제를 고점으로 찍었냐면 2011년도 1, 4분기를 고점을 찍고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ED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재기가 됐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실적이 악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정책하고 좀 맞물렸습니다. 정부가 LED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책을 사용을 하다가, 이거가 예상대로 지금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선투자를 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은, 상당한 어떤 경영에 아니면 실적의 악화 국면을 겪는 시기를 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어떤 환경들, LED에 대한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대부분의 LED 업체들은 2012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원자력 쪽에 원자력 발전 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LED에 대한 개화 속도를 조금 빨리 당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4분기에 조명업체나 아니면 IT 부품업체들이 안고 있던 재고들을 다 소진하면서 급격한 실적 회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LED 업체는 주가는 2012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 3분기까지 모든 재고 소진을 다 끝내고 실적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집계가 됐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가는 어느 쪽만 움직였냐면 재고를 쌓아놓고 있던 업체들이 재고를 푸는 과정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쪽.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쪽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고요.
거꾸로 칩 업체들인가 모듈 업체들이든가 인곳 웨이퍼 업체들은 주가는 거꾸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못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뭐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뭐 칩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인곳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주문을 넣으면 얘네들이 다시 주문을 넣고 얘네들이 다시 주문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나가는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아까의 그런 호황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갖질 않고 얘네들이 쌓아놓고 있던 재고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재고 소진이 다 끝났습니다. 재고 소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과정들이 나타날 거냐면 이제는 여기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줘야 되고요. 여기다가 주문을 주면 여기서 다시 일로 주문을 줘야 되고 여기서 다시 주문 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로 납품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납품과 정상적인 어떤 구조들을 지금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라인이 업황 개선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실적이 고르게 확대되는 그런 시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LED 업황 자체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집중화 현상들은 나타나진 않고 골고루 좀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보일 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실 거는 이쪽 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IT 부품 쪽의 부분과 조명 쪽을 나눈다고 했는데 조명 쪽이라는 건 결국 뭐 그냥 일반 조명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명도 될 수가 있고 뭐 자동차 조명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업체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IT 부품 쪽에 관련된 쪽의 그 실적 개선은 조금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완성업체 쪽으로는 이쪽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인 소재업체나 나머지 쪽은 다들 실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치우치기보다는 다 투자를 하셔도 되는 구간으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만 약간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뭐를 말씀드렸냐면, LED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왜 여지껏 LED 업체가 좋아진다고 하다가 못 좋아졌고요. 그래서 먼저 선투자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나빠졌고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쟤는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는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LED 업황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LED 업황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업체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이런 흐름이라고 일단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업체라면은 그냥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좀 사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자 먼저 서울반도체부터 먼저 가죠. 네, 서울반도체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났냐면 고점에서 음봉이 좀 떨어지는데 음봉의 두께가 조금 커졌어요. 근데 음봉의 두께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매수의 기회냐? 매도의 기회냐? 조정시 매수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가를 그동안 좀 사고 싶었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사실 그동안은 계속 위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실 못 쫓아갔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래도 조정폭이 좀 나왔는데 조정폭 중에서도 특히나 음봉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전제는 뭐냐? 대전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간다예요. 장기적으로는 더 간다예요. 더 간다는데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당연히 더 가면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거니까 지금이 조정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로의 매수의 기회냐?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게
항상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자, 하여튼간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사들였던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니까 한 2배 조금 넘게 올랐죠. 2배 정도 넘게 올랐는데 누가 샀냐면 외국인이 샀어요. 우리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외국인이 사니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면 더 간다. 근데 사도 너무 샀다는 얘기죠. 사도 너무 산 게 얼마를 샀냐면 거의 1,100만 주를 샀습니다. 1,100만 주를 샀으면 평균 매수 단가 4만 원 잡고요. 1,100만 주면 4,400억이니까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사들였습니다. 5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사들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팔아요. 못 파는 건 맞는데 지금 이 가치평가라는 얘기를 좀 하자는 얘기를 했었죠.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울반도체가 퍼가 작년까지는 얼마가 나왔냐면 400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퍼가 400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실적 무지 좋아졌대요. 무지 좋아졌어요, 사실.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퍼가 400짜리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30대로 떨어졌으니까. 문제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400짜리 퍼가 확 내려서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쪽이라고 해도 퍼 30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IT 평균 퍼를 갖다가 10 정도로 준다고 그랬고요. 성장 프리미엄을 주는 쪽에 업종들을 갖다가 보통 퍼 20 정도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냉정한 가치 평가로 봐서는 고평가는 맞습니다. 그럼 고평가는 맞는데 고평가가 이제 거꾸로 봤을 때 어떤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년에도 볼륨이 더 커지고요. 후년에도 볼륨이 더 커지고 하면은 이제는 이 퍼가 나중에는 현 주가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 10으로 갔다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저평가는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평가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충분히 확인됐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으면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좋다는데 사서 왜 안 올라가지 그러는데 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노출된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노출됐다면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이용해서 주가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똑같은 패턴에서의 똑같은 어떤 실적 개선 갖고는 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에 매출 한 1조 정도 했을 거예요. 작년에 1조 정도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를 넘어섰습니다. 900억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는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1,100억.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는 주가가 못 가겠죠. 왜 못 가냐면 왜냐하면 그건 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상승폭으로는 여지껏 주가 움직인 거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있죠. 만났잖아요. 이게 2010년도에 고점 찍고요. 고생 시키다가 버티신 분들 2만 원까지 보셨다가요. 기다려서 이제 본전 왔거든요. 그러면 팔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최소한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간 조정 진행될 거고요. 가격 조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매도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역발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언제 매수할 거냐? 아까 얘기 드린 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더 좋아지는 시기를 이용해서 사는 건 맞다. 다만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매수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차트를 보거나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냐면 산업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산업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요.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라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얘기를 드렸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남들과 좀 차별화된 매매 전략을 가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도 매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 아니에요. 5만 원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차트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답이 안 나오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뭐냐면 상장일의 최고가거든요. 상장일의 최고가인데 이걸 갖다 위쪽으로 간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나 외국이나 수급을 가지고서는 이게 위쪽으로 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의 예상치를 가지고서 이 회사의 실적을 갖고 적정 가치를 평가를 해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 산업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10% 20%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산업은 커지면은 2배 3배씩 올라오는 산업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조명업체들이 좋아지는 게 그래도 백열 등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백열 등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주류가 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백열등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백열등의 비중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LED를 쓰는 업체들이 백열등에 대한 교체 수요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광등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형광등 없어지면 대안이 없어요. 형광등 없어지면 뭘로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지금 순에 돼 있는 형광등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조명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형광등이 다 없어진다면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100%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이미 2020년도에 결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결정을 해놨냐면 수은 협약에 의해서 인체 유해 물질인 형광등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2020년도에 돼 있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산업이 지금 현재 실적은 나오죠. 실적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상업화의 초기 국면에 생성기 정도는 진입을 했습니다. 산업 자체가 생성기는 진입을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고요. 거기다가 결정타를 보여줄 게 뭐냐면 형광등까지 터져버린다면 형광등까지 나와버린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장기로는 올라간다. 근데 이 장기라는 것 갖다가 어떤 분들은 뭐 그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산업 자체의 사이클이 장기라는 걸 6개월을 장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기라는 건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왜 매도냐. 이제 서울반도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서울반도체 모르는 사람 없고요. LED 조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각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도 조명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조명업체가 아니라, LED 업체 중에서 그래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자, 누멘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차이냐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서울반도체는 1년 내내 이렇게 올라왔다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못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동안에 못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폭이 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LED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LED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이거는 똑같은 LED 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IT 비중이 높은 LED 업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겠죠? 사실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같은 기간에 이 곡선을 그려놓고서 서울반도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러면 서울반도체는 거꾸로 계속
결론적으로 보면 우상향했던 패턴들이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주가의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분명히 일어났던 거고요. 이 차별화의 근거가 뭐였냐를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누멘스가 훨씬 나아요. 최근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분명히 누멘스가 낫습니다. 누멘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난데 이게 사실 올라온 게 며칠 안 돼요. 올라온 게 며칠 안 되고 얘는 작년도 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서울반도체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좀 자리 잡고 움직이는 거죠.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IT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냐면 IT 쪽도 결국 T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올림픽도 있고 특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TV 잘 팔릴 거야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TV의 교체 주기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TV의 교체 주기는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물론 거기에 관련된 수요가 일부는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V는 정상적인 교체 사이클에 준해서 교체가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LED 완성업체라고 해도 루멘스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은 달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꾸로 봤을 때 그럼 누멘스는 어떻게 할 거냐? 누멘스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IT TV 쪽에서 삼성 TV의 납품 비중이 워낙 높아요. 워낙 높기 때문에 LED 업황이 안 좋을 때도 누멘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삼성에서 분명히 먹고 살게 해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LED 업체 중에서 LED 업황이 정말 안 좋을 때 LED 업황이 최악이었을 때도 루멘스의 실적은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는 거꾸로 보면은 삼성의 TV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LED 업체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누멘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주가는 적정 수준이에요.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닙니다. 차트로 보면 오버슈팅으로 보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반영을 안 해줬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에 도달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한 14,000원? 뭐 많이 가면은 한 16,000원? 이 정도라고 한다면 루멘스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루멘스는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업황 자체로.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루멘스의 주가는 14,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현재의 기업 내용이나 실적을 반영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흐름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멘스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단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누멘스는 지금부터의 초과 수익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명업체는 계속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명업체가 분명히 초과 수익이 나온다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누멘스의 기업 환경을 똑같이 놓고 본다면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 정도가 적정입니다. 저 정도가 적정이고요. 16,000원을 크게 오버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LED 업종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산다라고 본다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은 끌려가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얘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얘를 갖고 한다면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라고 보고 그러면 좀 많이 올라오면 팔고요. 좀 많이 빠지면 사고.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됐을 때는 사 들어오는 거고요. 실적 대비 고평가됐으면 파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루멘스 정도는 아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초과 수익보다는 박스권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쪽의 매매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쪽은 그러면 결정적으로 많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해야 되냐. 결국 똑같습니다. 루멘스도 현 단계에서 조명 비중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IT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초과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내부 품목 중에서 이러한 요소를 줄 수 있는 거, 조명 쪽에 관련된 부분이나 IT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주가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요 정도의 흐름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면 서울반도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장기적으로도 박스권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뭐를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설명드렸냐면, 하나는 조명업체죠. 하나는 IT 부품업체입니다. 큰 축에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소재업체 한번 얘기하죠.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LED 쪽의 가장 앞단에 있는 소재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소재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가 하는 것은 사파이어, 인곳, 내지 웨이퍼까지를 커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업황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업황이 최고 호황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2011년도 1, 4분기. 얘네들이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 마진율이 어디까지 올라왔었냐면 65% 이상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100억을 팔면 65억이 이익이라는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익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익률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완성업체들이 필요하니까 막 사재기를 해대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졌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장기 업황 악화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다 사놨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발주가 안 나오니까 분기당 가동률이 거의 뭐 20%대, 30%대까지, 아니면 거의 공장이 가동이 안 하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업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업황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는 소재업체든 완성체 업체든 얘네들이 필요하면 발주를 주고 정상적인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진행됐다. 지금까지는 2011년도에는 얘네들이 갑이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 놓고 물건을 줬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완성업체들이 얘네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갑이 된 거고, 발주를 안 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정상적인 업황 내에서 순환 구조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가 좋아지면 얘도 당연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재업체 쪽에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무슨 일까지 좀 생겼냐면, 사파이어가 지금 사용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이제 LED에 소재 쪽으로만 갔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파이어의 어떤 실적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고요. 업황 흐름을 얘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로 가냐면 대체물질로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애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 보고 사파이어를 납품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에 쓸 거냐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에 썼냐면 카메라 렌즈의 그 앞부분, 요만한 부분을 사파이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몰랐던 거죠. 뭐 하는 짓을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니까 2012년인가요? 얘네들이 뭔 짓을 했냐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터치되는 부분을 사파이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애플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서 얘네들이 뭐를 하는지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그 강화율이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사파이어 물질을 지금 채택을 하면서 대체 물질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강화율이 그러는데 사실 고릴라 글라스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미국 코닝사에서 만든 글라스인데, 여기다 이제 그 유리에다가 화학적 처리를 해서 강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커버 글라스를 고릴라 글라스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커버 글라스의 일정 부분의 대체 물질로서 사파이어가 채택됐어요.
물론 얘가 영업이익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용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의 절대적인 규모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LED 업황의 전체적인 상승에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제 대체물질로서의 고릴라 글라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카바 쪽도 들어가면서 2014년도 2, 4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겁니다. 1, 4분기까지는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폭 적자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털어낼 거 다 털어냈고요. 작년에 부실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올라왔다가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그런 구간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가 LED 관련 종목을 살 거냐 팔 거냐. 근데 어떤 종목은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은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은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그런 쪽에서 업황의 흐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나요? 차트를 갖고 외국인 좀 산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사는 시점이고요. 외국인 좀 판다고 해서 파는 시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이 종목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영업 환경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자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LED 소재 쪽과 그 대체물질 쪽, 그러니까 고릴라 글라스의 대체물질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전면적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차트를 좀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주가의 움직임은 재미없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2, 3개월 후가 지나고 나면은 주가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망이에요. 관망이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매수 시점을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매도 시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관망이에요. 관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사놔야 될 시기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좋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차트를 봤을 때는 42,500원 깨지면 안 되고요. 4만 원 깨지면 안 되고요. 37,500원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차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하는 애들은 이거 이 주식 갔다 그러고 더 이상 매매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서 대전제를 놓고서 보니까 오히려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고맙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관망 분위기라는 얘기고요. 관망에 대한 것들은 매도 시점을 관망하기 위한 관망이 아니라 매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관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LED 업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면서요. LED 업황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LED 업황 중에서 핵심적인 3가지 종목군을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명업체를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IT 부품업체를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뭐냐면 소재업체 설명드렸습니다. 각각의 처한 환경들이 달라요. 각각의 처한 환경들이 다른데 그거는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한 거는 조명업체는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타이밍을 좀 많이 기다려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IT 부품업체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이제 주가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데 적정 주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의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남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수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시점은 한두 달 정도의 타이밍을 잡고 다시 제 타이밍을 좀 잡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찍어드릴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산업의 흐름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경기 변화나 경기 상황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소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들의 핵심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마 적정한 매수 시점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LED에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왔었을 때 충분히 내 계좌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금 이제 재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을 이해하셔야 돼요. 산업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성장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됐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순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수익을 내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LED에 대한 어떤 환경의 그 어떤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관점에서 LED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종목이 보일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고 종목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종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래 저희가 진행하던 일정대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기술 쪽 얘기를 하던 부분에서 다시금 신기술 쪽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4가지 주제 정도로 갖고 있는데 각각의 큰 변곡점이었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원래 저희가 갔던 주제를 갖고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